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태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문제를 조각내서 해결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핵심 내용만 다룰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 아래 문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모듈화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작은 모듈로 나눠서 좀 더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논리 계층과 구현 계층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렇게 네 개의 모듈로 나눴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나눠진 모듈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서로 의존하거나 서로 무언가를 요청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런 관계가 전혀 없다면 이 모듈은 이 하나의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시스템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나눴다는 얘기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이 관계 그리고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의 그 절차적인 문제는 논리 계층에서 모두 설명을 하게 되고 각 모듈은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해서 구현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음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스마트 화분을 만드는 과정을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자, 스마트 화분은 이렇게 세 개의 모듈로 나눠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논리 계층이 되겠고요. 메인 모듈입니다. 그리고 센서 모듈, 급수장치 모듈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고요.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 화살표 모양은 이벤트라고 부를 건데요. 이 센서 모듈은 화분이 말랐을 때 그 말랐다는 것을 이 메인 모듈에게 알려주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모듈은 화분이 마르면 말랐어 라고 메인 모듈에게 알려주고요. 메인 모듈은 그 이벤트를 받으면 그럼 급수 장치를 바로 실행시키는 이 논리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분이 마르면 물을 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코드로 살펴보면요. 워터 센서는 아까 전에 그 드라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킬 책임이 있었죠. 그래서 on dry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킬 건데요. 발생시켜서 어디다 알려줄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코드는. 그래서 메인에 보시면 이렇게 on dry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on dry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서 알려줄게라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워터 센서가 화분이 마른 것을 감지하면 onDry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nDry라는 함수를 보시면 워터펌프 스타트 그래서 다이어그램에서 보신 것처럼 드라이가 되면 onDry 이벤트가 발생하면 급수 장치를 스타트한다라는 논리적인 흐름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논리 계층 메인 모듈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모듈을 구현하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논리 계층과 구현 계층을 나눴을 때 가장 큰 장점은요. 이 각 모듈을 개발할 때는 이 모듈은 다른 모듈이 있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을 여러 조각을 나눴는데 이 작은 조각이 다른 조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제를 조금 더 편하고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센서 급수 장치가 좀 쉬우니까 급수 장치부터 보시면요. 얘가 할 일은 단순해요. 그 밖에서 스타트를 의뢰를 받으면 물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라는 함수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펌프를 작동시켜서 물을 주고 1초 동안 기다리고 펌프를 정지시켜서 1초 동안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1초 동안 화분에 물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센서 쪽은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메인 모듈에게 이벤트를 발생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콜백 함수와 같아서 메인에 있는 어떤 함수를 내가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듈은 화분이 말랐다는 것을 감지할 때 메인 모듈에 있는 onDry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시킬 함수의 위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함수의 위치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이 이벤트 핸들러라고도 부릅니다. 초기에는 none이라고 넣습니다. 실행시킬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듯이 set on dry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value 이렇게 안에다가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은 그러면 아까 전에 메인 모듈에서 얘를 실행시킬 때는 이 on dry라는 그 함수의 레퍼런스를 넣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on dry 핸들러라는 이 변수는 이 on dry 메인 모듈에 있는 on dry라는 함수의 레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보시면 무한 반복하면서 화분이 마른 것을 감지되면 이 변수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수에는 뭐가 저장돼 있어요? 메인 모듈에 onDry라는 함수가 저장돼 있죠. 결과적으로 이 메인 모듈에 있는 onDry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거고요. onDry라는 함수는 결국은 이 급수 장치를 실행시킬 거니까 얘는 급수 장치가 있는 것조차를 의식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데 그냥 메인 모듈에게 의뢰해서, 메인 모듈은 전체적인 연관관계 프로세스를 논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실행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뒤에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요. 만약에 초기화 상태에서 초기된 상태에서 지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실행시킬 게 없다는 의미니까 밑에가 실행되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엔드 조건으로 묶어놨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스마트 화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보시듯이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화분은 1시간마다 센서를 동작시켜서 화분이 말랐는지 젖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말라 있으면 LED를 켜서 물을 달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그러면 급수 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물을 주는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이 급수 레벨 선택 장치는 버튼이 달려 있어서 버튼이 클릭이 되면 레벨이 1, 2, 3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1, 2, 3, 1, 2, 3 반복이 되는데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급수 레벨 표시 장치에다가 디스플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레벨이 1이야, 2야, 3이야 라고 알려주면 그것을 화면에 1, 2, 3 이렇게 실제로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이벤트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센서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1시간마다 센서를 동작시킬 건데요. 센서 값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더라도 화분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레벨이 1, 2, 3이라고 했죠. 어떤 화분은 물을 많이 필요하고 어떤 화분은 물을 조금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급수 레벨 선택 장치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나의 센서 값이 젖은 상태냐, 마른 상태냐. 그래서 아까 전에는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무언가 함수를 실행시키고 말았지만, 끝났지만, 이번에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어떤 함수를 실행시킨 다음에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결과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젖어 있다면, 화분이 충분히 젖어 있기 때문에 LED를 끄고요. 급수 장치는 뭐 지금 12시간 동안 만약에 방치되면 물을 줄 예정인데요. 이걸 0, 1, 2, 3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젖어 있으니까 카운트를 할 필요가 없죠. 다시 0부터 시작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 카운트를 실행되게끔 하고요. 마른 상태라면 LED를 켜서 화분에 물을 주라고 일단은 이제 경고를 띄우는 거죠. 그리고 add 카운트를 해서 지금 현재 카운트 값보다 하나씩 늘려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마다 이 값이 계속 증가하면서 나중에 12가 되면은 자동으로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설명을 메인 모듈, 논리 계층에 있는 메인 모듈에다가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일단 급수 레벨 선택 장치의 클릭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급수 레벨 선택 장치에 set on 클릭해서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메인 모듈의 어떤 부분을 실행시켜 줄까라는 의미죠. 그래서 onClick을 실행시켜 줘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onClick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onClick은 레벨 디스플레이라는 모듈에 디스플레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함수를 실행시켜 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숫자를 표시해 줄 건데 어떤 숫자를 표시해 줄 것인지는 자기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레벨 셀렉트 모듈의 get value가 자신이 현재 레벨 값을 리턴해 줄 겁니다. 그래서 레벨 셀렉트의 현재 값이 화면에 표시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이어그램에서 표시된 이 라인은 지금 설명드린 코드로서 완성이 된 거죠. 자, 이제 1시간마다 발생하는 이벤트는 센서에 있는데요. 워터 센서에 set on hour라는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마다 1시간마다 뭘 실행시켜 줄까 했는데 on hour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모 박스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따라가 보면요. 일단 센서 값을 가져와야 되죠. 이 코드는 요 안에 집중 넣어도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이뻐지니까 제가 변수를 넣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서 값을 가져와서 체크,
여기도 보시면 체크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체크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리턴을 받아와서 웨시면 젖은 상태면 LED를 오프하고 되어 있죠. 그리고 워터 펌프를 클리어 카운트 해준다. 클리어 카운트 됐죠. 그리고 else 말라 있다면 on LED를 켜서 알려주고요. 워터 펌프의 add 카운트에서 하나씩 카운트를 추가해서 너무 오래 방치되면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에 있는 모든 관계와 프로세스가 이 메인 모듈에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인 모듈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 그 모듈들에 대한 구현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워터 펌프 급수 장치였죠. 급수 장치는 클리어 카운트와 애드 카운트 두 가지의 책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클리어 카운트와 애드 카운트 두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카운트라는 변수가 아까 숫자를 하나씩 센다고 그랬었는데 그 숫자 세는 그 용도로서 만들어진 변수고요. 초기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카운트 하면은 클리어 하니까 카운트를 0으로 바꿔주는 걸로 해서 책임을 완수했고요. 애드 카운트는 카운트 하나씩 세다가 12보다 크거나 작으면 크거나는 필요는 없는데요. 12시간 동안 방치가 되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카운트를 제로로 바꾸고요. 다시 이제 12시간 또 세겠죠. 그리고 물주기 코드를 여기다 구현을 해준다면 그러면 LED가 켜져 있고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마른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다면 물주기가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워터 센서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그 간단한 그 스마트 화분에서하고 비슷하게 이벤트를 호출할 그 레퍼런스를 담을 그 핸들러 변수가 있죠. 결국은 아까하고 똑같이 메인 모듈에 1시간마다 실행시킬 함수를 이미 만들었어요. on hour라고. 그러면은 얘가 이 주소를 알고 있어야겠죠. 레퍼런스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레퍼런스를 담고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none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지만 아까 전에 메인 모듈에서 본 것처럼 set on hour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가져오죠. 그래서 아까 set on hour에서 이 그 함수의 레퍼런스를 전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핸들러도 요 메인 모듈에 있는 on hour라는 함수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한 시간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무한반복하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났다면 그러면 on hour 핸들러를 실행시킨다. on hour 핸들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인 모듈에 있는 on hour 함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메인 모듈에 있는 on hour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 라인이 메인 모듈에서 다 처리가 되겠죠. 지금까지 복잡한 시스템을 작게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논리계층과 구현계층을 나눠서 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링크에 있는 문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제가 간단한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프로젝트의 대부분의 진행 방법이 지금 설명드린 이 논리계층과 구현계층을 나누고 모듈화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뭐 제대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짜 동작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씩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